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봄 소식을 기대하는 3월이 왔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도 지났는데요. 백과사전에 따르면 추위와 따뜻함이 반복되지만 기온은 날마다 상승하며 마침내 봄으로 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봄으로 향한다는 표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뿐 아니라 겨울처럼 경직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마침내 봄으로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뜻한 봄날을 그리며 3월 첫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백구회기는 매우 의미 있는 기념일이 많은 회기입니다. 이에 총회는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역사적인 시간들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교회 복음전래 140주년과 백령도 성경배포 160주년 기념행사는 비중이 큰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토마스 선교사 성경전래 기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토마스 선교 기념관 건립은 교단을 넘어 한국 기독교 역사와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구회기 총회 임원의 첫 공식 행선지는 백령도였습니다. 백령도가 선교 초기의 신앙을 계승하겠다는 총회장 김종용 목사의 공약과 맞닿은 유서 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서는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신과 자손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총회 임원은 백령도 방문 첫 순서로 두무진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토마스 선교 기념관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면서 백령도가 역사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백령도는 1865년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머물며 성경을 배포하고 복음을 전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에 1차 조선 전도 여행 때 백령도에 들렸다가 또 서해안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기록이나 또 런던 선교회나 토마스 개인의 편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적 사실이지요. 교회와 교단 역사의 계승을 위해 조직된 총회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는 복음전래 140주년, 토마스 선교사 백령도 한문성경 배포 160주년을 중점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백령도 성경전래 160주년 기념 사업을 인천노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토마스 선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되 인천노회 주최로 두무진교회가 제공하는 부지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필요 재원은 약 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노회와 또 우리 총회와 그리고 기독신문과 협력을 해서 토마스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재정 확보를 통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마스 기념관 건립 특별위원회를 헌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 생각이고요. 웨일즈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유해석 교수는 교단이 토마스 선교사를 기리는 것은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정신을 계승하려 했던 192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부합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회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1927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의 순교 160주년을 앞두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억하고 그런 신앙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시작했던 일이고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억하고 또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는 3월 중순 총회장과 기념사업회 및 인천노회 관계자, 기독신문 사장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토마스 선교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총회 대사회 문제 대응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과 대응을 마련하는 기관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성윤리 지침서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위원회는 교단이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대사회 문제 대응위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조직하고 연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찬반 요소를 구분하고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총회 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성윤리 매뉴얼을 봄 정기노회 전까지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윤리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매뉴얼은 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 대응 절차, 그루밍 방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총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경우 관련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단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회에 헌의할 예정입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GMS 선거개입조사처리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어 선거 개입 논란의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제5차 전체 회의를 통해 서울 강남노회 창신교회의 당회권에 대한 첫 심의를 가졌습니다. GMS 선거개입조사처리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선거 관련 당사자들의 소환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전 GMS 이사장 후보 김장교 목사와 행정사무총장 후보 이혁기 목사만 출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소환에 응한 2명을 대상으로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 강남노회 창신교회의 상소 2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소환의 쟁점은 교회 버스 사용 불가건과 이단 연루 교인들의 제명, 출교에 대한 적절성 등입니다. 재판국은 분쟁 당시 당회와 노회 간 소송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심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소재한 현리마을은 100가구 규모의 아담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고향이라 성지화 작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교단은 물론 지역 교계가 신천지의 노골적인 성지화 작업을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즉 신천지는 고즈넉한 현리마을을 그들의 예루살렘이라고 추앙합니다. 교주 이만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인 야리고갯길을 포함해 현리 일대가 신천지 사적지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현리마을은 신천지의 대표적인 성지순례 코스로 마을 곳곳에는 교주 신격화에 가까운 추앙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신천지는 자원봉사단을 꾸려 주민들을 미혹하고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등 마을을 통째로 성지화하려는 시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신천지 성지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2월 27일 경청노회 2단 대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성지화 저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청노회와 함께 6월 15일 청도 대성교회에서 성지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청노회 이대위 관계자는 평화로웠던 마을이 2단 성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총회와 교계적 차원의 관심을 기대했습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험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정의를 외치되 사랑을 잃지 않고 공의를 세우되
분열이 아닌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